안녕하세요. 해공호재입니다. 자, 미국 금리 인하 속도 조절이 한국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오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금리 인하 속도 조절 얘기는요, 지난 밤에 미국 금리 관련된 결정 이후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에서 나왔죠. 그래서 그 이후에 주가가 크게 급락을 했었습니다. 투자자분들 그 내용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그 부분이 아직까지 해소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앞으로 그러면 이 영향이 우리 한국 경제, 우리 국내 주식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우리 오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그러면 미국 증시 바로 이 날짜가 되겠죠. 12월 18일자입니다. 미국 나스닥 선물 지수는 이렇게 큰 폭으로 급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자, 금요일 미국 나스닥 선물 지수는요, 이렇게 플러스 0.8% 가량 이렇게 소폭 상승해서 마감을 해줬기 때문에 그나마라도 다행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우리 미국 증시를 상승할 것이냐, 다시 추세 상승으로 돌려세울 거냐, 아니면 추세 하락으로 결과적으로는 다시 내려갈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기로에 있는데, 우리 투자자분들의 입장에서는 걱정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시기입니다. 자, 왜냐면 여기에서 이렇게 급락했었던 바로 원인이요, 네, 미국 연방준비제도 페드라고 하죠. 네, 미국 연방준비제도에서 인플레이션 통제를 위해서 고금리를 유지해 왔었는데, 이 부분이 최근 들어 경기 침체 우려, 그다음에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언급해 왔고, 또 그렇게 금리 계속적으로 이어가는 거 아니냐라고 우리가 알 수 있었잖아요. 하지만 금리 인하가 급격하게 진행되지 않고 점진적으로 조절된다? 이런 내용들이 발언으로 나타나면서 실제 미국 증시가 급락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들이 특별하게 해소되는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금요일 날 미국 증시의 상승이 그냥 단발적인지 아니면 다시 한번 추세 상승으로 이끌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요 부분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부터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미국의 금리 정책은요, 전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죠. 이 부분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특히 한국과 같은 신흥 경제국에 대해서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원달러 환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변동성이 상당히 크고요. 가치 평가 자료가 계속적으로 지금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뭐라고 그러죠? 기초 체력이라고 그러죠. 기초 체력이 낮은 한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얘기가 지금 나온 김에, 자, 그럼 첫 번째 바로 원화 가치와 환율 변동, 미국 금리가 천천히 인하게 되면 달러 강세가 지속적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이는 원화 약세,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은 계속 올라가고 가치는 떨어지죠. 원화 약세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니까, 결과적으로 이것은 수입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죠. 한국은 대외 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잖아요. 환율 변동은 기업의 실적과 또 아주 작게 안으로 들어가면 바로 우리 국민 경제, 우리 생활 경제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외국인 투자, 이 자금들이 유출될 우려가 있죠. 미국 금리가 인하되더라도 그 속도가 느리면, 빨라지면 그나마라도 나은데, 지금 이 부분이 느려지면 또는 정차거나 다운되거나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속도를 늦추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 한국 시장에서 외국인 자본 유출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예요. 한국 주식과 채권 시장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국내 이 금융 시장이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네, 세 번째 한번 볼게요. 바로 세 번째는요. 우리 기업과 가계 부채 부담이 증가될 수 있겠죠. 환율 상승으로 인해서 대외 채무가 늘어나면서 기업과 가계 부채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겁니다. 이는 소비 위축, 투자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자, 쉽게 제가 예를 들게요. 미국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추는데 계속적으로 동결하다가 금리 인하 한번 하고 동결하다가 금리 인하 한번 하고 이런 식으로 속도 조절을 해나가면 우리 한국은행은요, 나 홀로 금리 인하를 계속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 눈치를 계속 보게 되고요. 금리 인하를 앞서는 금리 인하를 깜짝 금리 인하 진행을 했죠. 하지만 미국이 어느 순간부터 동결하게 되면 한국도 금리 동결 기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도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출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계 부채 또는 기업의 부채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국의 구조상 더 그렇죠. 가계 부채가 워낙 높은 구조이다 보니까 더 이 부분이 우리 많은 투자 여러분들에게는 좀 걱정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특정 산업 부분에서 좀 보셔야 되는데, 왜냐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니까 우리는 또 수출 주도형이잖아요. 그래서 수출 산업과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바로 환율 상승이 수출 경쟁력에서 높이는 측면도 있지만, 그러니까 왜냐면 가격이 워낙 그 원달러 환율 경쟁력에서 분명히 경쟁력은 높아질 수 있어요, 수출 기업에서. 하지만 원자재,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인해서 제조업 전반에 부담이 된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한국은 에너지를 대부분 다 수입해 오잖아요. 우리 제조 공장들 돌려야 되니까. 그럼 결국은 사서 들여오는 에너지 가격, 요거는 또 환율에서는 우리가 부담이 되죠. 결국은 이 부담들 때문에서라도 대외 경제에서 환율 하락 부분이 어떻게 보면 경쟁력을 가질 수 있지만 결국은 반감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조업 기업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IT 기업들, 자동차 기업들,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영향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우리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우려가 될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정부와 우리 한국은행 측면에서 대응 필요성이 좀 강조가 되는데, 바로 한국정부, 한국은행, 우리 다음과 같은 정책을 통해서 좀 위기에서 벗어나야 되겠죠. 이런 대응 정책들이 좀 필요하다. 바로 외환시장 안정화가 좀 필요하다. 최근 들어서도 뭐 한국은행이라든가 또 이쪽에서 계속적으로 발언을 해주고 있죠. 외환 보유고를 활용해서 급격한 환율 변동을 방지해야 된다. 이거 좀 적극적으로 해야겠죠. 또 금융시장 모니터링 강화, 외국인 자본이 유출에 대비해서 안정적인 금융 정책들이 좀 필요하다. 중소기업들 지원해줘야 되는 거. 원자재 비용 상승이 아무래도 중소기업들에게는 취약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지원 정책들도 역시나 뭐 가장 크게는 뭐 자금적인 부분들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도 나와야 되지 않느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좀 보면요, 한국 경제는 분명히 이건 위기입니다. 우리 KDI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계속적으로 경제 성장률, 또 세계 또 경제에서도 우리 한국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 올해는 어차피 이제 며칠 안 남았으니까요. 내년에 2025년도도 경제 성장률이 2%채 되지 않는 전망을 내놓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경제는 분명히 위기가 될 수 있다. 특히 미국 금리 인하 조절은
한국 경제에 치명적인 위기로 불러올 수 있는데 바로 그게 뭐냐? 금리 단계별로 떨어지는 이 속도 조절 때문에 한국에서 우리 한국의 많은 투자자분들이 또는 기업에 있는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런 어떤 대출과 관련된 부분들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빠른 속도로 금리가 낮아져서 그 부담을 좀 완화해 줘야 되는데 그게 속도가 늦어져서 고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늘어지고 조금 더 지속된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우리 정부라든가 또 한국은행 측면에서 보면 대응책들을 꼭 잘 마련해서 큰 위기로 가지 않게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긴축이 아니라 통화 정책적으로 좀 완화적인 정책들을 좀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정부와 기업이 협업해서 지금이라도 좀 협업해서 우리 국내 경제가 좀 다시 되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가 다 힘을 좀 모아야 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내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지금 엉망인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게 바로 우리 한국 경제를 의미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부분들이 달라지려면 결국은 정부와 정치 같이 이제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기업, 그리고 작게는 우리 가게, 우리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 가정 다 합심해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어려운 시기 우리가 잘 극복해낼 수 있다. 하지만 이 부분들이 열심히 잘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냥 지금처럼 얼렁뚱땅 해가지고 정부가 얼렁뚱땅 저 모양으로 해가지고는 절대 이런 글로벌 시장 경제 상황에서 우리가 이겨나기가 어렵다. 지금이라도 좀 잘 되길 바라면서 이렇게 오늘 코멘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경제와 금융에 대한 깊이 있는 내용들을 열심히 또 분석하고 내용들을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목 영상이 아닌 우리 미국 금리 인하 속도 조절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급락했었던 미국 시장 상황을 가지고 함께 짚어봤고요. 또 미국 시장이 이렇게 금요일 날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만 이걸로 인해서 미국 금리 인하 속도 조절 부분들 이렇게 급락했었던 부분들이 완전히 해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혹여나 투자자분들이 미국 증시 금요일 이런 반등으로 인해서 혹여나 오판에서 미국 시장 다시 추세 타고 계속적으로 날아가지 않겠어 라는 상황들은 오판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투자자분들 입장에선 마지막 팁 말씀드릴게요. 추세가 결과적으로는 종가상 무너지지 않으면 정말 다행이고요. 얘가 이렇게 반등을 잘 나와줘서 미국 나스닥 지수가 다시 추세 상승을 만들어준다면 다시 한번 전고점 넘어가는지 이 그림들도 투자자분들이 꼭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함께 해주시면요. 제가 앞으로도 많은 종목들 영상과 또 이런 주식과 관련되어 있는 금융과 관련된 영상에서 이런 부분들을 또 체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지 않다면 추세적으로 다시 한번 또 언더로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경계해야 된다라고 최종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